뭔가가 당연하다라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보통 정상, 어떤 특정한 기준들을 낯설게 보면서 의심해보는 태도가 소위 말하는 프로 질문러, 질문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요구되는 태도였고, 그게 저에게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새로이 만들 때, 창작을 할 때도 그런 태도가 굉장히 저에겐 도움이 되더라고요. 수저게임이라는 보드게임을 2015년 말에 만들었습니다. 그 보드게임은 우리가 그게 사실 제가 좀 답답하고 화가 나서 만들었는데, 우리 사회에 이런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너무 심해지고 있잖아요. 자산 격차가. 근데 그 당시에도 수저계급론이 나올 정도로 이제 부모의 부에 의해서 자식의 인생이 결정되어 버리는 이런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의식이 약간 푸념에 그치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 저는 걱정이었고, 그런 사회에 대한 문제를 느낀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개개인은 행동할 것이며 입법자에게 어떤 법을 요구할 것인지를 공부하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정치 효능감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생활 속의 계기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보드게임을 통해서 그 보드게임을 하면서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게 됐고, 이거를 뒤집혀진 카드를 랜덤으로 뽑으면은 자기가 이제 금수저 혹은 흑수저로 시작을 하고 각자의 다른 승리 조건이 있는데, 그 각자 승리 조건을 추구하면서 이 게임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 진행의 방식은 계속 법안을 만들어서 이미 주어진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 구조를 바꾸는 체험을 함으로써 뭔가 생각이 그전과 바뀌었다라는 어떤 리뷰를 볼 때 너무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스탠드업 코미디에 제가 너무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이걸 공부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무대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효자는 웃습니다라는 공연을 기획하게 됐어요.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뭔가가 있잖아요. 그걸 패러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효자도 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오해를 하실까봐 얘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불효자가 부모님을 쥐어패는 부모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수위의 불효자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불효자의 범주가 너무 크다는 거에 또 문제의식을 느껴서 이걸 기획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말했듯이 어떤 내가 내 인생을 뜻대로 살고 싶은데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때, 근데 부모의 뜻과 다르게 난 내 삶을 살겠어, 이래도 사실 불효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썩 딱히 잘해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식은 부모보다는 나를 더 우선하는 삶을 살겠다고 할 때, 그래도 너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건 부모 때문인데 라고 그걸 겪어보지도 않고 남이라고 속편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불효자라고 딴 사람들이 규정 지어버리는 그런, 저는 문화의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의 문제의식을 가지는 다른 불효자들과 함께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또 이것을 웃음으로 승화시켜보자 라는 기획의 취지였는데, 뭔가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삶에서. 근데 이거를 웃음으로써 승화를 하면은 자기 치유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저의 어떤 추측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제 추측이 들어맞았다는 거를 경험했을 때 너무 보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되게 자기는 그 심각한 학대를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그때를 생각하면 감동을 받아서 약간 울컥하네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뭔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걸 좀 솔직히 속으로는 약간 놀랄 수 있는 그런 얘기였는데, 동요하지 않고 아 그러시구나, 일단 공감은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심각성, 감정에 공감은 하되,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를 구성해서 어떻게 웃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어떤 공통의 큰 목적을 향해서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원고로 그분은 구성을 해냈고, 사람들 앞에서 그걸 얘기하고 씩씩하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걸 환대하고 웃어주니까 그게 그분한테 너무 힐링이었나 봐요. 막 저한테서 한 사람 살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보람있다. 내가 이러려고 창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감정에 되게 충실한 삶을 살 수 있고, 누군가한테 내 재능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건 행복한데 근데 돌이켜봤을 때 저는 저만 행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회의 사람들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복을 할 수 있는 삶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보통이나 평범이 아닌 거를 우리가 대할 때 가질 태도에 대해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상이랑 표준이 지나치게 확고한 사회가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저는 천착하게 되었고, 또 정상이라는 기준이 너무 강할 때 부각되는 그 비정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